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본 영상은 결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읽고 들어오시길 추천합니다. 그니까 맞아요. 진짜 명작이야 명작. 마지막에 음. 그 야마린 선생 존이 죽는 모습을 표현할 때 와, 맞아요.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음. 여기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 대답이 없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문을 밀고 덧문을 닫아 놓아 어두컴컴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느긋한 두 개의 나침반 바늘처럼 두 발은 전혀 서두르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북쪽, 북동쪽, 동쪽, 남동쪽, 서쪽을 가리켰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한 맞아요. 곰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곳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진짜 글을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글이더라도 배경에 대한 요소들을 설명해 줬을 때 그게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 되게 묘사를 잘 해놔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 70년 전의 소설, 공상과학 소설이 굉장히 그 세계의 공포를 불러온 사상을 어떻게 보면 좀 예측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랐고, 사실 이런 전체주의적 사상이나 뭐 현상들은 현대에도 찾아보면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뭐 근사에서 유신 정권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도 약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은 노동을 제공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고, 뭐 새마을운동? 가깝게 보면은 새마을운동이라든가 그 유신 정권에서 했던 3S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국가적 안정, 부흥을 위해서 개개인의 자유를 조금씩 희생하고 제한했던 거잖아. 여기 나온 엡실론 계급들처럼 노동 들어가지고 노동을 장려하고 계몽하고 뭐 교육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농촌의 개발을 갖고 오기도 했지, 한편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많더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가 닥쳤을 때 이 집단 방역을 만드는 문제에서 우리나라랑 또 유럽 국가에 대해 받아들인 태도는 좀 사뭇 좀 달랐던 것 같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단 방역을 위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개개인은 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순응을 했고, 전에 웨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독일 같은 데서는 반대하는 대라던가 시위들도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약간 대립들에서 전체주의랑 뭐 개인주의 사이에 이념 대립 같은 것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 엄청 많이 녹아 있는 것 같고,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대립들이 좀 더 크고 위험 이슈로 다가왔을 때 조금 가치 판단을 하는 개개인의 좀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익한 독서였던 것 같고, 최근에 독서량이 전무했던 나로서는 이렇게 약간 강제성을 가지는 그 독서 권장이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종종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변호자는? 책을 읽으면서 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존이라면, 뭐 내가 만약 권아지라면 행복이란 뭐지? 뭐 좋은 소설을 왜 금서를 해놨고, 뭐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이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혼자서 많이 하는 시간이 돼서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었고, 좀 느낀 거는 되게 과학적으로 발달한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등장인물들이 과학 지식이 전무하다는 점도 좀 저는 되게 신선하고, 요즘이랑 또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뭐 백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달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과학을 불신하고 그런 것도 좀 비슷하면서 좀 여운이 많이 남았던 소설 같아요. 항상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해야겠다 혼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외노자가 발제문 써놓은 거 나도 읽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은 안 써놓고 질문만 써놨어 이 음, 생각했었거든. 그렇구만. 그래서 그 의심하고 질문하는 게 좀 인간성의 가장 기초한 덕목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어떤 화제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가 많잖아. 뭐가 주어졌을 때, 아, 그거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뭔가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 시스템에 나는 몸을 담고 흘러간다? 그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김 교수님이 뭐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질문을 잘 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했거든요. 여기서도 좀 알겠습니다. 니오코는? 이게 어쨌든 디토피아 소설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그린 유토피아인 거잖아. 되게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고 이상적인 사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토피아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디스토피아적인 사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랑
어떻게 따져보면 사실 별반 다르지 않거든. 되게 많은 부분이 겹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풍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노숙자들이 되게 많잖아. 건전한 체력의 노숙자들이 돈을 벌지 않고 길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스스로 이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마치 진짜 건강한 청년이 왜 일을 안 하고 돈을 벌까 하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들을 도와주려 하지도 않고. 근데 나 이게 되게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엡실론들한테 그런 생각할 것들을 다 차단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사고 과정이잖아.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걸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면에서 되게 나는 소설에서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 모든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그 상황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좀 각각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나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소설이었던 것 같아. 인상적이다. 그렇게 적용을 하니까. 이미 우리는 되게 많이 통제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어떤 음. 부분이 통제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다 노출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은 다 그게 통제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는 게 나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소설이었던 생각이 들었어. 요커는 이미 이 세계관과 우리 세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도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 소설이 만들어낸 게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음,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럼 저는 한 어느 정도 줬어요? 나는 그래서- 회색 옷 입고 싶네. 이왕 있을까. 농담이고. 궁금한 거 있는데 하나 물어봐도 돼? 그 마지막에 어느 세계로 가서 살래 하면은 어디 가서 살고 싶어? 야만 세계랑 뭐 음. 신세계 세계요? 나는 무조건 아이슬란드지. 난 야만인 세계지. 내가 캠핑을 하는 이유야. 우리 얘기한 걸로 봐서는 다 거의 비슷한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는 존처럼 자살했을 것 같아요. 저쪽에 가서 살아서. 아니요, 아니- 어디든 살든 결국 존도 야만인 세계에서 배척받고 하다가 신세계로 와서 적응 못해갖고 죽은 거잖아요. 저는 존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좀 힘들 것 나는 같아요, 둘 다. 알파가 아니면 야만인 보호구역일 것 같아. 저도요, 무스타파 몬드가 돼야 뭐 약간 삶의 맛이 날 것 같은데. 그러네. 꼼쳐도 그게 그 소설도 정답이네. 읽고, 근데 지금 거기 야만인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야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없지. 아닌가? 그쵸. 그럼에도 아니죠. 불구하고 야만인 세계로 가고 싶다는 거야? 거기서 그럴 것 묘사한 같아. 세계 그대로의 야만인 세계로? 베타? 베타까지? 베타 정도는 알파가 괜찮아. 성인식- 아니라면.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 지금 엠실론일 수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현재가 엠실론일 수도 있어. 맞아. 그렇죠. 맞아. 이런 생각하는 줄로. 이런 생각하는 엠실론. 그러네. 결국은 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다는 거네. 나 할 얘기 있었는데 빼먹었네. 지금 한국이 아파트 중심 주거 문화도 전체주의에 의한 농간이다를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네. 이거 빼먹었네. 아쉽다. 모두들 지금 구독자분들 다 멋진 신세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구독자 500명이 돼가지고 한번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그때 라이브 때 참가해주신 분들 계시죠. 너무나도 감사드렸고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나한테는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었고 마지막에 남으신 분이랑은 따로 줌으로 또 이야기를 좀 했었어. 학생분이셨는데 건축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후배 만나서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시간이었네. 그래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구독자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1000이 되기 전까지 매번 그 100단위 때는 라이브를 한번 키려고 600, 700, 800, 900, 1000 뭐 실무 이야기라든지 학교 이야기 아니면 뭐 여행 이야기라든지 좀 자유로운 이야기들을 구독자분들이랑 나누면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라이브를 키기 전에는 항상 공지를 할 테니까 지금 우리 패널들 중에서도 시간 되는 분들은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온상공론 멋진 신세계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쟁이 잔디 아빠. 외노자. 요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